옛날에 원체 작은 돈 가지고 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신념이라 그럴까 항상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에 비견할 정도로 수익을 내서 그게 목표였던 거예요. 항상 그 해에 많이 올라간 주식 있잖아요. 그것보다 항상 더 많이 벌었어요. 실전 매매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또 많이 네. 헷갈려 하는 게 네. 아까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뭐 실적도 그렇고 유동성도 그렇고 약간은 좀 급등하면은 조금씩 차익을 실현하고 비중 조절하면서 가자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 가버리고 내가 팔았을 때 더 날아가 버리고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거는 수익을 길게 끌고 가야 할 것이 어떤 거고 잘라가면서 가는 건 또 어떤 거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거든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 이슈의 지속성, 이슈의 지속성, 산업의 지속성, 예. 그 섹터의 지속성 그런 거를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세 상승기라 할 때는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저 섹터나 저 산업이 오래 갈 것 같다고 하면은 그 주식도 덩달아서 오래 가는 거죠. 그거 아주 단순해요. 단순한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일회성 이슈 있는 거 있죠. 네네네. 그런 거는 그냥 하루살이죠, 그냥. 무인기 지난해 말에 무인기 북한에서 네네. 이게 드론 넘어왔을 때. 드론 넘어왔을 때 예. 그거 가지고서 무인기 주식들을 몇 개 종목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는 그때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그때 코콤, 제이션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드론 관련. 그 다음에 너무 급등을 한 거예요. 그게 오버슈팅을 해가지고. 네네네. 그렇다고 기업 실적이 벼랑간 뭐 배가 좋아지겠어요? 예. 아니면 떼돈을 벌겠어요? 그 기업들이. 그죠? 그런데 주가는 단기. 배가 올라가고 막 그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주식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올라가. 그래서 그런 거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때는 코로나가 요번에 우리가 그 마스크가 자율화되고 벗은 지가 3년 걸렸어요. 3년.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테마는 돌고 돌아서 계속해서 갔단 말이에요. 네. 처음에 마스크주, 뭐 폐렴 관련해가지고 기침약 관련 회사, 그다음에 진단 키트 관련 치료제 뭐 하면서 여러 이슈로 돌고서 계속 그게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면 웬만해서 2주면 끝이 나요. 2주. 네, 보편적으로. 그래서 이제 대장급인 주식이 떨어지면 여타 주식들이 다 떨어지죠. 요번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쉬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3만 원에서 9만 원 정도까지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뭐 이렇게 갔던데요. 300%, 3배 정도 올라갔으니까 그 올라갈 때는 뭐 여러 사유에 의해서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의 그 지원 반응 효과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뉴스가 나온 날에 42,000원에서 36,000원까지 또 떨어졌다가 42,000원에 끝이 났다가 나중에 뉴스에서 접한 쪽에서 그 다음 날에도 상한가도 못 갔는데 그 다음 날도 급등을 했고 5만 원 넘었다가 5만 원 한번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늦게 접한 외국인 세력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8만 원을 넘겨가지고 근 9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조정 중인 거예요. 이제 조금 한참 쉬어야죠. 한참 쉬어야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참 쉬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다만 그 이슈의 지속성 그리고 산업의 성장 이게 대세적으로 이 산업이 성장하는 건지를 먼저 큰 틀에서 보고 봐야지. 작게는 그리고 이 이슈가 시장 전체도 폭락장이 폭락장일 때는 그거 다 먹혀버리지 그거. 근데 그게 아니라 얼추 나쁘지 않은 시장에서는 그렇죠. 그 이어질 수도 있고. 그게 아주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진짜 대세 상승이냐 산업의 성장이냐 일단은 큰 틀에서 같이 봐야 돼. 그럼 그 틀에서 보면 언젠간 메타버스 시절도 올 거고 로봇도 머지않아 가까이에 있고 챗GPT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그럼 요거는 뭐 이렇게 좀 주가는 등락이 있더라도 길게 가는
거라고 보시죠. 그 길게 가죠. 길게 가는데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한다는 얘기죠. 전기차 얘기 나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10년 됐어요. 10년. 그런데 지금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되는 거야. 이제 그렇죠. 이제는 다 현실이 됐죠. 내연기관차는 아예 만들지도 않겠다고 그러죠. 이제 한 10년 지나고 나면. 벌써 신차 점유율이 한 10% 가까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초기에 투자를 했다가 그것도 우리 기업 역량으로 지금은 나중에 이제 그 주가 띄우기인지 먹고 살 게 없으니까는 기업들이 전부 다 2차 전지에 이렇게 팔을 걸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 걸쳐 놓으려고. 그런데 그게 그 후발업체들이 이 선발업체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특정한 어떤 기술이 2차 전지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소요되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해질 분리막, 음극재, 양극재 이렇게 크게 나누지만은 그 안에도 화재 방지용 무슨 어떤 기술 해가지고 조그만 기술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끼어들 수가 있겠죠. 끼어들 수가. 네. 그런데 메인 같은 데는 새로 끼어들기가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거기도 또 이제, 지금은 전 세계가 다 2차 전지에 이렇게 뛰어들다 보니까는 거기도 경쟁이 엄청 치열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섹터나 모든 산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산업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쪽에서 종사하던 그 기업들 중에서 아주 특출난 기술을 갖고 있는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 산업이 커지는데 아주 핵심적인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업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게. 그런 기업들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일반인 투자자들이. 쫓아다니고서 그 기업들을 일일이 뒤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많이 투자를 이렇게 하다 보면 경험상 어쨌든 돈이 많이 몰리고 거래량이 많이 몰리고 주가가 급등했던 기업들은 뭔가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그게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잘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그때 사가지고 수익을 내고서 또 팔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꼭 이거다라고 해가지고 죽으나 사나 이 종목 이렇게 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그 움직임 있잖아요. 시장 돌아가는 거. 거기에서 이제 찾아내는 거지. 수익을 내고서 그걸 유지시키려고. 새로운 종목이 또 뭐가 있나 하고. 그래서 그건 약간 기본적으로는 기업별로 좀 스터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또 유리할 테고요. 그 연말부터 그 막 순환매가 엄청 났지 않았습니까? 23년 들어서도 마찬가지고. 순환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종목 장세, 테마 장세. 그것도 없어. 그것도 몇 개가 있었는데. 아니 그 반도체가 오를 때는 반도체가 그래도 급반등을 좀 해주고. 근데 이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시장에 주도주가 없던 지가 이게 되게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더 이런 테마 장세, 종목 장세가 더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닐까. 그러면 과연 시장에 23년에 주도주가 나올까? 이제 거기에서 어폐가 있는 거예요. 주도주라는 게 뭐예요? 주도주.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장의 성격을 이렇게 잘 알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올해 같은 경우는 신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장세요? 아니죠. 그거 아니죠. 우리가 코스피 고점이 얼마예요? 3,300 정도 됐죠. 3,300 됐죠. 올해 3,300까지 가겠어요?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못 갈 것 같죠. 저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장세를 뭐라 그래요? 회복되는 장세라 그래요. 회복. 그럴 때는 주도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주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섹터가 작년보다는 좋아질 것 같아서 유망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아요. 약간
과거 왕년의 주도주 역시 부러져 있다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 다 회복이 되는 거지. 신고가 가고 랠리까지 이런 주도주는 애초에 아니지. 기대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그래서 회복 우리가 장세에서는 이제 주도주라는 말을 쓸 때는 네. 신고점을 뚫고서 올라갈 때 지수 전체를 끌고 가는 거 그런 거를 주도 산업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2007년도에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2007년도에 우리가 처음으로 2000포인트라는 거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때 1400, 1300에서 2000포인트 갈 때 처음으로 이제 2000포인트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신고가니까는 그때는 주도주라는 게 주도 산업이라는 게 있죠.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관련, 뭐 조선주도, 조선, 철강 그런 거예요. 삼성전자가 아니고. 네네네. 그때 현대차가 아니고. 그러고서는 이제 그 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다음에는 또 주도주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 해에 2009년도 지수가 얼마까지 올라갔는지 모르시죠? 얼추 다 회복이 됐었죠, 얼추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1년 뒤에 우리가 이제 2008년도 12월 달쯤에 900포인트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2009년도 12월 달쯤에 1700포인트 정도까지. 1700. 그럴 때 우리가 요번에 주도주가 뭐야? 그런 말을 절대로 안 썼어요. 회복이었으니까. 회복되는 거지. 이제 그때는 이제 대형주가 골고루 다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야지 정확한 표현이요. 그러면 이제 지수가 멈춰져 있을 때 있죠. 그럴 때는 그냥 개별주장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때 이슈에 의해서.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도 반도체주가 삼성전자가 조금 올라왔을 뿐이지 반도체주가 쭉 뻗어서 그 반도체 그 개별주들 있잖아요. 중소형 반도체주가 그렇다고 치고 올라간 거는 없어요. 그냥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좀 올라왔을 뿐이지. 그리고 그렇게 전장산업에 큰 주식이 올라가니까 작은 주식들이 조금씩은 올라갔죠. 조금씩. 그렇다고 해서 20%, 30% 올라간 주식은 없어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주식을 세밀하게 잘 안 보셔서 그런 거죠. 이거 방송하시느라고. 아니, 그냥 항상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다음번 주도주가 나오면 이걸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왜냐면 주도주에 잘 올라타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번에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되는 장세에서 삼성 SDI 같은 게 조금 많이 올라갔고 2차전지 쪽으로.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바닥이 이제 52,000원인데 요번에 65,000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최바닥이 그 52,000원이었고 55,000원 정도 56,000원 여기선 살 수가 있었죠, 일반인들이. 거기에서 이제 65,000원이 단기 고점이었으니까는 그러면 그래도 꽤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20%는 아니더라도 20%는 아니더라도 한 7%, 15% 이상 올라갔죠. 삼성전자 1월에만 한 16점 몇 %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주 치고선 엄청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이게 진짜 많이 올라갔네. 이거 주도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표현은 쓰시기에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약간 2023년 이 회복되는 시장이라면 그 안에서 주도주를 찾는 건 사실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었던 거네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죠. 꼭 뭐 이렇게 꼭 따질 필요는 없고 그렇게 이제 요 장에서도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 주식들 대형주 중에서는 그렇게 본다면 기아차 같은 경우도 엊그제 72,9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72,000원, 72,000원까지 올라갔죠. 71,500원. 굳이 100원 단위까지 다 기억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71,400원까지 올라갔죠. 71,000 그러다가 오늘 75,500원으로 끝났죠. 그러니까는 그게 6만 원에서 하니까 역시 대형주 치고서는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지만 이제 개별주들이 지수는 뭐 200포인트 이상 바닥 대비 올라갔는데 개별주 중에서 전혀 안 올라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갔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죠. 그것도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그것도 고점에서 물린 사람 입장에서 보면 택도 없는 소리죠. 10몇만 원에 사신 분들도 많은데 카카오 같은 경우 많이 올라서 지금 6만 몇천 원 하고 그러니까 아직 7만 원도 고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약간 그 업종으로 따지자면은 올해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항상 또 증시 전망할 때 반도체를 또 빼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왜냐면 시총 비중이 제일 크니까 약간 좀 올해는 특히 이 업종은 좀 주목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 있을까요? 그 업종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그쪽이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큰 사이즈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최고의 수출 산업. 그러니까는 큰 사이즈로는 역시 이제 그 두 개가 제일 유망하고 그 다음에는 경기가 회복되면 뭐 나머지들은 그냥 지수 맞춰서 어느 정도 따라가는. 조금씩 이렇게 회복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업종으로는 역시 뭐 반도체 2차 전지만한 것이 없고. 엔터주들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것도 엔터. 있고 엔터. 그래서 일부 엔터주들은 많이 올라간 것들도 있고. 엔터주들이 신고가 가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SM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는 그것도 지배구조에 뭐 해서 지난번에 이슈가 나오더니만 꽤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하이브도 견조하게 그래서 바닥 대비해서 꽤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랐죠. 물론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별로. 역시나. 근데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엔터주를 갖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신고가 랠리를 이제 즐기시겠지만 약간 여기서 이 엔터주도 좀 따라가면 어떨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올라간 거는 쳐다보지 말고 그거는 이제 내 몫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서 20%씩 올라가면 요즘에는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 대형주들은. 이런 시장에서. 그러니까는 그 정도 올라갔으면 그런 거는 이제 쳐다보지 말고 항상 안 올라간 쪽에서 이제 올라갈 거를 기대하고서 사야죠. 대표님이 약간 그런 거 보면 이제 배 안 아프세요? 그 대표님도 사람인데. 그건. 그리고 이제 내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그거는 이제 내 몫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안 쳐다봐요. 배 안 아프려고 안 쳐다봐요. 그러니까 약간 수련이 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 안 아프려고 안 쳐다보고 다른 쪽에서. 제가 이제 옛날에 원체 작은 돈 가지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신념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그 해에 많이 올라간 주식 있잖아요. 그것보다 항상 더 많이 벌었어요. 그게 제 저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을 통해서. 회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래를 했겠지만은 그 해에 최고로 많이 올라간 종목 따지면 뭐 400%, 500% 종목 올라가는 경우 1000% 올라가면 그거는 내가 못 쫓아가니까는 그러는데 그때는 뭐 제 투자금이 작으니까는 항상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에 비견할 정도로 수익을 내자. 그게 목표였던 거예요, 항상. 그래서 몇 배 간 놈이 부럽지 않은. 전혀 부럽지가 않아, 막 이런 느낌으로. 항상 그랬었거든요. 그거는 뭐 이제 실력으로 증명을 그렇죠. 그러니까 저야 어느 정도 그 단기 투자하는데 자신이 있으니까는 항상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배 아프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배 아파하는 거는 아니고. 그러면 요 반대로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놓쳐서 배 아픈 거 말고 이제 놓쳤는데 오히려 더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도 다시 사시기도 하세요? 그럴 때도 가끔 있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팔았으면 올라가는 거 이제 그게 놓치고 지붕 쳐다보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있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 장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상승장이라고 생각이 들면 절대로 다 팔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질문 나오기 전에 처음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쵸. 이해가 되시죠? 네네. 아까 그래서 이제 분할 매도하는 것도 그래서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훅 다 팔아버리고 놓치면 하다가. 그래서 다시 사는 경우도 있죠. 가끔, 아주 가끔. 그리고 대표님이 그 전에도 항상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게 뭔가 이슈가 되기 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도 해 주시는데 혹시 올해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이슈가 될 것 같다라는 천기노설 좀 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근데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여기 있거든요. 적어주시면. 아이, 그래도. 아니, 올해도 벌써 다이어리를 많이 쓰셨어요. 꼬박꼬박,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제 원래는 지금 애플페이가 3월 초순부터 이제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작년부터 원래 뉴스가 말이 계속 나왔던 나왔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원래 이게 이제 2023년 다이어리잖아요. 네. 그러면 2022년 다이어리 12월 달에 그걸 적어놔요. 한참 애플페이 막 이슈됐는데 네. 또 늦어진다 하면서 사람들이 잊혀졌을 때. 네. 여기는 지금 이게 올해 거를 안 적어놨네요. 여기 늘 평상심 유지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평상심 유지, 덤비지 말라고. 흥분 많이 하시나 봐요. 이제 그게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면 네. 오버할 경우가 있죠. 오버. 주가가 막 따라가고 뻘겋고 싶구만. 오버할 때가 있지. 네. 그러니까 제가 흥분하거나 다혈질인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차분하신데. 그런데도 이게 너무 조심하면 수익이 안 나죠. 이게 두 가지예요. 항상. 너무 조심하면 수익이 안 나지. 네네네. 그렇다고 오버하면은 손실이 커지지. 네. 조심한다고 조금 사면은 돈이 안 많이 되지. 못 벌죠. 예. 그렇다고 많이 사면은 손해가 이만큼 커질 수가 있지. 그러니까 항상 양날의 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느낌이 그 말씀하시는데 네. 고수가 칼을 빼서 네. 날아가는 파리에 두 날개만 자른다라는 약간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는 말씀을 늘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면은 많이 사야지 돈을 좀 벌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많이 사면 역시 내가 사면 떨어진다고 우리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팔면 올라가고. 네. 그래서 내가 사서 저걸 떨어뜨려야지 그럴 때도 있어요. 대표님들 역시 우리랑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서 배 아픈 주식들 있잖아. 네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럼 저거를 내가 신용으로 콱 사가지고 저걸 콱 떨어뜨려야지. 그건 농담이고. 네. 근데 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생 이제 이렇게 주식 하면서 고민이죠, 늘.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나 늘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 두려움도 있고, 네. 이제 공포도 있고, 그러면서 그거를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흥분될 때도 있죠. 예. 그럴 때 이제 그거를 제어하려고 많이 애를 쓰죠.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근데 늘 잘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늘 잘못하기 때문에 늘 반성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반성해서. 근데 이제 방금 아까 이제 애플페이 이야기하다가 잠깐 끊겼는데 그것도 그러면은 사람들 관심을 막 받다가 약간 잊혀졌을 때 하지만 그렇죠. 이거는 된다. 그럴 때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래야죠. 근데 요번에는 1월 달에 조금 아쉬웠던 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제가 원래 애플페이 관련주들도 미리 사는 것들도 있고 그러는데 저도 원체 바쁜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루만은 못 봐도 요즘에 주가가 원체 빠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루 이틀 못 보고 외부 행사 있고 이런 것도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거 하면 저녁에 이게 산만해지잖아요. 하루 다 정리하시고 내일을 준비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채널을 안 하신답니다. 저 와이스트리머 하신다고. 김 작가 채널 너무 자주 나가셔가지고요. 참, 예. 마지막으로 저희 개인 투자자들 이제 2023년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 아닙니까? 예. 좀 마지막 당부의 말씀 한 말씀 그러니까 해주시면.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좀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쉬운 장은 아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늘 쉬운 장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는 수밖에. 그래서 다음에 이슈가 될 게 뭔가.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금액이 작잖아요. 투자 금액이. 그럴 때는 오래 갖고 가서 자기 생활에 있으신 분들은
조금 롱텀으로 갖고 가서 수익이 날 주식들을 이렇게 좀 찾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고, 조금 빨리 이렇게 회전해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단기 이슈 될 게, 다음 이슈가 될 게 어떤 건가, 그런 거에 조금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시는 게 최고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바닥 대비 많이 올라간 주식은 리스크가 따르니까는 그런 거를 추격 매수하거나 이러시는 경우는 거의 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열심히 하시다 보면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좋은 장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그 큰 수익들 내시고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남석환 대표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고맙습니다.